안녕하세요. 인생이야기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꺼내볼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이 은퇴 후 조용히 때로는 눈물 섞인 한숨과 함께 꺼내놓는 가장 아픈 고백입니다. 바로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이 우선이더군요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단순히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평생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헌신한 이들이 이제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기 위해 필요한 깨달음에 더 가깝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고독하고도 숭고한 과정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장. 걱정 없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이 깨지던 날 김씨 부부의 이야기. 올해 70이 된 김씨 부부의 노후는 친구들의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큰애는 종합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사고 둘째는 외국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 은퇴 직후까지도 김씨 부부는 이 든든한 스펙을 방패 삼아 노후는 아들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주변에 자랑할 때마다 덩달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퇴 후 막상 아들들에게 의지하려니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큰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병원 일과 육아로 주말도 반납하기 일쑤였고 둘째는 잦은 해외 출장과 승진 경쟁 속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길게 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꼭 들를게요 하던 약속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부의 잔소리처럼 들릴까 조심하다 보니 이제는 명절과 생신 때 잠깐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서운한 내색도 못했습니다. 김 씨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야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삶을 사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바보였죠. 2장. 헌신이라는 이름에 외로운 투자 돌아오지 않는 사랑.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젊은 시절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것은 없어도 된다고 믿었던 세대입니다. 내 옷은 낡아도 괜찮아. 하지만 애들 학원비는 늦으면 안 되지. 좋은 교육은 부모의 의무니까. 퇴직금 전부요? 물론이죠. 낡은 집 수리보다 애들 전세자금이랑 결혼식에 먼저 써야죠. 그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니까. 자식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라는 이름의 든든한 보험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동반하여 부모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생계를 꾸리고 갚아야 할 대출이 있고 지켜야 할 어린 자식 손주이 있는 고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헌신은 일방통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심리적 짐을 지지만 현실은 당장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 간극 속에서 부모는 서운함을,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3장. 아플 때 곁에 있어준 건 이웃이었어요. 이 씨 아주머니의 눈물. 올해 72인 이모 씨는 최근 큰 병을 앓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몸이 아파지니 평소 독립심 강했던 이 씨도 문득 자식의 곁이 그리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아이들 학원 픽업 시간이랑 딱 겹쳐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요.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러나 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은 바쁜 직장인의 목소리로 간결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일단 간병인은 구했어? 내가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이 너무 많아. 간병인 구하는 비용은 일단 내가 보태줄게. 결국 낯선 병실 곁을 지켜준 건 돈을 주고 고용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옆집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와서 수술 직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웃은 대신 식사도 챙겨주고 잠시나마 이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식들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희생했는데 막상 정말 아플 때
곁을 지켜준 건 자식이 아니라 이웃이었어요. 그때야말로 깨달았죠.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이 먼저라는 걸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만 이 서운함은 숨길 수가 없네요. 4장 부모의 전부 vs 자식의 한 부분 심리적 거리의 간극. 이 외로움의 근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심리적 거리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표가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길 뿐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은 학교, 직장, 결혼, 육아, 그리고 자아실현 등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쉴 틈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부모를 챙기는 일은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해도 현실의 스케줄과 체력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부모님들은 종종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과 그래도 이해해야지 애들도 힘들 텐데라는 체념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5장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 끝없는 부모의 지원. 이러한 심리적 간극은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맞물려 더욱 가혹해집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60세 이상 부모의 47%가 여전히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 부모의 모습입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지만 자식 세대는 높아진 물가, 치솟는 집값,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에게 그만큼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은퇴를 했음에도 자식의 삶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계속 쪼개고 있는 형국입니다. 6장 가장 큰 실수 내 노후 준비를 자식에게 맡긴 것.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노후 준비를 자식에게 맡긴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를 자녀의 집 전세자금으로 시원하게 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의 어학연수나 학원비를 대신 대주다가 정작 자신은 큰 병이 났을 때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후회, 그리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도와줬으니 나도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기대는 곧 실망과 외로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장 원망은 안 해요. 그저 서운할 뿐이죠. 부모 마음의 역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안 해요. 그저 서운할 뿐이죠. 힘들게 사는 우리 애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의 역설입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자신의 노후를 기꺼이 내어주면서도 돌아서서는 외롭고 쓸쓸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체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운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8장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을 다시 찾은 부모님들. 모든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 김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아들한테 섭섭해서 몇 달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자식은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여행도 다녀요. 아들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시간을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속이 편해요. 또 다른 이모 씨는 은퇴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 받으면 고맙긴 해도 왠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벌고 내가 쓰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돈을 떠나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간다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식에게 기대는 의존적 노후 대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독립적 노후가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9장 전문가의 조언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행복감은 자식의 경제적 지원 규모보다 자기 결정권과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곧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존감의 밑바탕이 됩니다. 제2의 관계망. 사회적 관계 만들기.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은 친구, 이웃, 동호회, 복지관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워야 합니다. 자녀는 나의 일부지만 친구와 이웃은 나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자기 결정권 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와 만날지 등 사소한 일이라도 자식의 허락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10장 마무리 메시지. 진짜 지켜야 할 건 바로 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이 우선이더군요. 이 말은 결코 부모로서의 실패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기 있는 깨달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짜 지켜야 할 건 내 존엄과 내 삶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나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노후이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야기집이었습니다.